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는데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표현을 여러 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파기환송 절차와 그 내용 모두 이례적인 겁니다.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사법부의 정치 관여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이는데 이 대법원 선고가 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대행직과 총리직을 던졌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3시 25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문을 낭독합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전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뒤집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2명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것과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1심의 논리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언 당시 상황이나 전체적 맥락을 보고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할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33일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파기환송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개법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조금 생각 좀 해보고요.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이날 선고로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양형을 언제 어떻게 판결할지는 고법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1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출마 의지를 권한대행 자리를 이용해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숙고 끝에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한 대행은 본인이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산 증인으로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통상 질서, 안보 위기 등도 언급했는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외교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본인의 강점을 강조한 거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오전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일정 역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까지 주문했는데 물러나는 순간까지 대행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대행은 지난 3월 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복귀한 뒤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뿐 아니라 영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대선 주자급 행보를 해왔습니다. 오늘 담화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사표는 한대행 스스로 결재하는 절차를 거쳐 자정에 수리됐는데 이때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6월 3일 대선 때까지 다시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38일 만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한대행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내부, 특히 한동훈 후보 측의 반발이 큽니다. 계엄 선포를 쳐다보기만 했던 총리 아니냐,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자가 선수로 나서겠다는 거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계 재선인 박정아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는 걸 꿈뻑꿈뻑 쳐다보기만 했던 총리가 다 내팽개치고 사퇴를 했다며 역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책임자가 갑자기 선수로 나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색하고 염치 없는 장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이어진 단일화 압박에 거리를 두어온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막무가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점잖음이라든가 조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문을 열어뒀던 김문수 후보도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후보님이 뭐 불쏘시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불쏘시개가 이렇게 충청남도까지 와서 지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서 실정과 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의 공동정범으로 지난 3년의 실정과 12.3 내란에 대해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뻔뻔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검찰이 확보하려던 물품이 100개 넘게 적혀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현금과 수표, 카드, 공인인증서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김 여사 관련 자금 흐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압수할 물품은 100개가 넘습니다. 우선 윤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건넨 선물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영국 명품 그라프의 6천만 원대 한정판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입니다. 선물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의 자금 관련 자료들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금과 수표, 상품권, 유가 증권 등 당장 손에 쥔 자금뿐 아니라 각종 카드와 계좌 내역, 차용증, 세무조사 자료까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보관증, 합의서 등 지출 관련 자료들도 포함됐습니다. 공인인증서와 OTP 등 금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장치들도 대상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측은 검찰이 확보한 건 김 여사 휴대전화와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아 사실상 사기를 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